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8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계산식의 입력인데요. 예, 엑셀에서 셀의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엑셀의 셀 주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엑셀에서는 행의 주소는 아라비아 수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쭉 가다가 1048, 576까지 아라비아 수로 표현을 하고, 열 주소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죠. A, B, C, D, E, F, G 쭉 가다가 이제 G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AA로 시작해서 AA, AB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맨 끝까지 가면 그렇죠. X, F, D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행과 열은 각각 아라비아 수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만나는 셀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셀 주소는 행 주소가 먼저야, 열 주소가 먼저요? 열 주소가 먼저 온다 그랬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열 주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나타내는 그 아라비아 수가 붙어서 열 문자와 행 숫자의 조합을 이용을 해서 셀의 주소를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의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셀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셀 주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셀 주소는 열 문자와 행 숫자의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에 어떤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G4번부터 I4번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한다. 이렇게 G4번부터 I4번까지 쭉 연결한다. 이럴 때 요 영역, 요 세 칸, 요 셀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럴 때는 시작하는 셀 주소, 그 다음에 끝나는 셀 주소를 써주고, 그 사이에다 뭘 치냐면 콜론을 쳐주면 돼요. 콜론, 땡땡 이렇게 써 있는 콜론. 그래서 범위를 나타낼 때는 셀의 처음에 나오는 셀 주소와 끝날 때 나오는 셀 주소 사이에 콜론을 넣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 방향뿐만이 아니라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세로 방향, 예를 들어서 I2번 셀부터 I7번까지 셀 이렇게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I2 숫자 2 콜론 I 숫자 7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걸 표현한다 칩시다. 이런 거. 자, 저기 노란색 쳐볼게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어떤 네모난 사각형 모양의 셀을 나타낸다고 할 때는 시작 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좌측 맨 상단 셀.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칠한 요게 이제 시작 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셀은 그럼 뭐가 될까요? 마지막 셀은 가장 아래 행의 가장 우측 열, 바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대각선 우측 하단에 있는 셀이 마지막 셀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H4, 그 다음에 가운데는 콜론이죠. 콜론. H4 콜론, 그 다음에 J8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영역을 셀로 표현하는 게 된다. 이렇게 셀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이제 셀 주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셀 주소, 이거는 이제 A열과 첫 번째 행이 만나는 요 셀을 우리가 A1이라고 하죠. 말씀드렸지만 A1부터 D6번까지 이렇게 콜론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예요. 지금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셀 전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A1 콜론 D6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열부터 D열까지, 그 다음에 1행부터 6행까지 셀 영역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1행 전체를 나타내고 싶어요. 1행 전체. 그러면 1행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셀 주소는 뭐겠어요? A1이겠죠. A1. 그 다음에 1행을 구성하는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셀은 뭐가 될까요? 열의 끝은 어디로 끝나죠? XFD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A1부터 XFD1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셀이 1행 전체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1행 전체는 A1 콜론 XFD1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XFD를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 허락한 예외가 뭐냐?
행 전체를 나타낼 때는 열 주소는 생략해도 된다 라는 예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행 전체는 1:1이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아요. 예, 이거는 지금 앞에 A가 생략되어 있고 끝에 XFD가 생략되어 있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1행 전체를 표현하려면은 A1:XFD1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1:1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자, 똑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서 A열 전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A열 전체는 시작하는 게 A1으로 시작할 거고요. 끝은 어디서 끝나겠어요? A, 그쵸? 104,8,576. 거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104,8,576 이거를 매번 외우고 있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겠다. 그래서 A열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게 약속을 했냐? A:A 이렇게 행주소를 생략해도 되는 걸로 엑셀이 약속을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만 응용한다면 1행부터 3행 전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원래는 A1:XFD 3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게 1:3만 해도 1행부터 3행 전체구나를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열부터 D열 전체라고 한다면 C열부터 D열 전체라고 한다면 원래는 C1:D 104,8,576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C:D만 해도 C열에서 D열 전체를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 자, 요거 뭐하고 연결돼요? 우리 아까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이거 설정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첫 번째 행을 반복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1, $1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여전히 달러를 거기다 왜 붙였는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건 이따가 나와요. 달러는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나오는데 달러를 빼고 나서 생각해 보면 왜 그거를 1:1로 표현했는지 이젠 알겠죠. 그죠? 1:1이 1행 전체를 표현하는 셀 주소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1행부터 3행까지를 저희가 반복해서 출력하게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1, $3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빼고 나면 1:3과 같아요. 그거는 1행부터 3행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워크시트, 시트 안에 있는 모든 셀을 다 표현하는 시트 전체를 나타내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원래는 A1, 좌측 상단에 있는 셀은 A1이고, 그쵸? 우측 맨 하단에 있는 셀은 뭐예요? XFD에 104,8,576 셀이 원래는 제일 끝에 셀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A1:XFD 1048576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열의 관점에서 전체 셀을 표현한다면 A:XFD 이래도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행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104,8,576 이렇게 해도 워크시트의 모든 셀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워크시트의 모든 셀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고 총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셀 주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셀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왜 배웠냐? 엑셀의 핵심은 뭐에 있다 그랬어요? 참조에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엑셀이 다양하게 이제 계산식이나 수식 같은 걸 입력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계산식은 항상 뭘로 시작한다는 걸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equal, 는으로 시작하죠. 는 하고서 이제 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식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셀 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엑셀은 그 셀에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셀의 값을 참조를 해오는데, 그 참조하는 방식에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크게는 상대적인 셀 참조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셀 참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셀 참조라는 건 무엇이고 절대적인 셀 참조라는 건 무엇인지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상대 참조의 예시입니다. 상대 참조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엑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부가적인 옵션을 주지 않으시면 디폴트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이에요. 예.
다시 엑셀은 디폴트는 상대 참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국민저축은행이라는 곳에 이제 예금주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의 원금을 펀드에 가입했는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은행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원금을 그대로 줍니까? 원금에다 이자를 붙여줍니까? 예,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저축은행 되게 좋아요. 예, 요새 저금리 시대인데 무려 이자율이 4.9%나 됩니다. 1년차 이자율이 4.9%여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수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는 여기 C열에 C3번부터 C12번까지 이렇게 이 사람은 윤장아 씨는 500만 원, 홍길란 씨는 190만 원, 강태윤 씨는 300만 원 이렇게 원금이 쭉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돌려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자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죠? 원금에 뭘 곱하면 이자가 나옵니까?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 이자 더블 클릭 따닥 해보시면 산식이 나오는데 C3 이퀄로 시작했죠. 산식이니까 이퀄 뭐와 같다? C3는 어디 있어요? C에 3니까 윤장화 씨가 저축한 펀드의 원금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C3가 그렇죠. 원금에다가 여기 이렇게 별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별표 표시는 곱하기를 나타냅니다. 제가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시작하다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요 앞에 요거를 살짝 빼먹고 넘어갔네요. 자, 미안합니다만 다시 돌아가서 기본 연산자. 근데 워낙 기본적인 거라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엑셀에 여러 연산자들이 있는데 더하기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시합니다. 빼기나 음수를 표현할 때는 그냥 빼기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곱하기. 예, 보통 곱하기는 요 별표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표현하죠. 엑셀에서도 곱하기는 요 별표 우리 숫자 8 위에 있는 Shift 8 누르면 나오는 요 별로 곱하기를 표시해요.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로 나누기를 표현하고요. 제곱, 세제곱 하는 지수를 표현할 때는 요 꺽쇠, 우리 이모티콘 할 때 웃음 이모티콘이 이거 꺽쇠 2개 하잖아요. 예, 그때 쓰는 게 지수를 의미합니다. 2제곱, 3제곱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자열 2개가 있을 때 두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합쳐서 연결하고자 할 때는 이거부터 우리 &라고 부르는데 이 &&, 표시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두 문자열을 하나로 합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백분율, 예, 퍼센테이지 나타낼 때는 그냥 20% 이렇게 쓰면 됩니다. 20%는 이거 숫자로 바꾸면 얼마죠? 수치로 바꾸면 0.2가 되죠. 그래서 equal 20% 이러면 이거는 0.2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백분율은 퍼센트로 나타낸다. 이런 연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인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논리 연산도 할 수 있어요. 논리 연산은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은 영어로 true죠. 참, true 혹은 거짓, false. 자, 두 값이 서로 같은가를 하고 싶다면 equal하고 A1 equal B1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엔터를 치면 만약에 A1과 B1의 값이 같았다 그러면 요 결과값은 뭐가 돼요? true가 돼요. true, 참. 만약에 두 값이 서로 다르면 false가 되겠죠. false. 왼쪽이 크다 하려면은 이렇게 꺽쇠 부등호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큰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꺽쇠 하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때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예, 두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 엑셀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꺽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된다. 네, 요거 먼저 하고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걸 살짝 놓치고 간 점 미안합니다. 자, 다시 우리 상대 참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요 연산자도 이해가 되시죠? 곱하기 왜 곱했는지. 왜 곱했어요? 이자율을 곱해야지. 원금의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가 나오니까 원금 곱하기 이자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엔터 땅 치니까 얼마가 나와요? 24만 5천 원이 나오죠. 예, 500만 원에 4.9%를 곱하면 24만 5천 원의 이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C3 더하기 D3 해서 요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밑에 합계 셀들 눌러보면 이미 산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셀은 요거 두 번째 거 더하기 요거, 예, 원금 더하기 이자, 세 번째 것도 원금 더하기 이자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이자만 어떻게 하면 되죠? 쭉 밑으로 더 연산해서 채워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밑으로 이제 쭉 복사해서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원금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계산해주고, 그죠? 이자는 세 번째 이자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계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짝지어진다면 예, 계산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겠죠. 엑셀에서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방법은 수식을 입력한 셀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할 전체 대상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단축키 혹은 붙여넣기로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컨트롤 Z 방금 눌렀어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복사하고자 하는 그 셀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채우기 핸들링 기억나시죠? 채우기. 어떻게 채웁니까? 예, 요 셀의 우측 하단에다 이렇게 조준을 하면 십자가 모양으로 검은색 이렇게 더하기 모양의 핸들링 바로 바뀌거든요. 커서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눌러서 아래로 쭉 내리면 방금 했던 것과 같은 그 복사 붙여넣기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든 아니면 채우기 핸들러로 이렇게 채우든 간에 결과값은 똑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예. 위에는 24만 5천 원이 제대로 나오는데 밑에 이자는 어떻게 나오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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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원금은 190만 원이고 이자율은 버젓이 4.9%인데 이자가 빵원이라는 거 납득이 되시나요? 네, 납득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 이루어진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를 한번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사의 대상이 된 원본의 수식은 뭐였어요? C3 곱하기 G2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요 식은 바로 왼쪽에 있는 셀을 기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 옮겨가서 위에 올라가 있는 바로 요 셀, 그죠? G2라는 셀을 참조해서 C3와 G2를 곱하는 식으로 이렇게 산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 식을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복사를 했어요. 그죠? 복사를 해서 아래로 한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 D3가 뭘로 바뀌었어요? D4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위에서는 C3와 G2를 참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D3가 D4로 행만 한 칸 내려오고 나니까 참조하는 대상이 어떻게 됐죠? C3는 뭘로 바뀌었어요? C4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G2는 뭘로 바뀌었나요? G2는 보시는 것처럼 G3로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원본보다 지금 몇 칸 내려왔어요? 아래로만 한 칸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내가 다른 데다 붙여넣기 할 때 원본에 있는 수식을 붙여넣기 하는 위치와 원본의 위치의 상대적인 차이를 계산을 해서 요 참조의 대상도 그 위치만큼을 보정해서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참조 방식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상대 참조라고 불러요. 상대 참조. 예. 엑셀은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참조의 방식이 무슨 참조다? 상대 참조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상대 참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 잘못한 게 아니냐면 자, 지금 윤장화의 이자는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홍길란의 이자는 원금을 뭘 참조해야 돼요? C3를 참조해야 돼요? C4를 참조해야 돼요? 이제 한 칸 내려왔으니까 홍길란의 원금인 C4를 참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했어요. C4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로부터 두 칸 밑으로 내려온 강태윤의 산식을 봅시다. 두 칸 내려왔으니까 C3가 뭐로 바뀌었어요? C5로 바뀌었죠. 두 칸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G2도 G4로 바뀌었어요. C3가 C5로 바뀐 거는 잘못 바뀐 거예요? 잘 바뀐 거예요? 잘 바뀐 거죠. 예. 아까는 윤장하의 원금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강태윤의 원금을 적용해야 되니까 두 칸 밑으로 내려온 거는 C5는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자가 죄다 0으로 나왔어요? 왜?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뭐가 문제인 거죠? 이자율이 문제죠. 원래 식에서의 이자율은 G2를 참조하고 있어서 이자율이 제대로 계산이 됐는데 아래로 한 칸 내려오니까 G2가 아니라 뭘 참조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G3를 참조하죠? 여기 지금 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빵원이 됐죠. 두 칸 내려오니까 이제는 G3도 아니고 뭘 참조해요? G4를 참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칸 내려오면 G5를 참조하고 있고 네 칸 내려오면 G6를 참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이자율은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계속해서 G2를 고정해서 참조해야 되는데 G2만 콕 집어서 참조했어야 되는데 얘가 그걸 고정하지 못하고 똑같이 상대 참조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자율이 전부 뭐가 된 거예요? 0원이 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절대 참조라는 거예요. 절대 참조. 자, 지금 요 산식에서 보시면 C3의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까? 상대 참조를 해야 됩니까? 요 수식에서. 얘는 내가 한 칸, 두 칸 내려올 때마다 똑같이 참조할 때 똑같이 한 칸, 두 칸 같이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원금의 산식을 나타내는, 원금을 나타내는 셀 주소는 상대 참조로 설정을 해 놓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 한 칸 내려올 때 같이 한 칸 내려오고, 두 칸 내려올 때 같이 두 칸 내려와야 되니까 요거는 상대 참조로 두는 게 바람직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얘는 어떻죠? 이자율은 한 칸 내려와도 G2, 세 칸 내려와도 G2, 다섯 칸 내려와도 G2, G2에서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G2를 항상 딱 고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참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참조의 방식을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절대 참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셀 주소에 행주소와 열주소 앞에다 뭘 붙이면 절대 참조가 되냐? 달러를 붙이면 절대 참조가 돼요. 그래서 G2가 아까는 산식이었는데 이제는 G2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달러 G, 달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자 보세요. G2가 이렇게 상대 참조식으로 참조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여러분 펑션 4번 버튼 있어요. F4 버튼. F4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 달러가 자동으로 붙어요. 절대 참조로 달러 G, 달러 2 이렇게 붙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일이 내가 이렇게 클릭 조준해서 달러 붙이셔도 절대 참조가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그냥 상대 참조로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펑션 4번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당연히 C3 참조하고 G2 참조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자가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얘를 복사해 보는 거죠.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복사를 해봤어요. 아까는 00000이 나왔는데 이제는 0이 아니라 뭔가 그럴듯한 값이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여기서 한 칸 내려왔죠. 아래로 한 칸 내려왔더니 C3는 뭐가 돼요? C3는 상대 참조했으니까 아래로 한 칸 내려오니까 C4가 되고, 두 칸 내려오니까 C5가 되고, 세 칸 내려오니까 C6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 참조되는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원금을 참조하게끔 변화했죠. 위치가 자동으로 쭉 변화했는데, 이자율을 참조한 절대의 값으로 참조한 절대 참조로 참조한 G2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식도 G2인데 두 번째 식도 G2고 세 번째 식도 G2고 네 번째 식도 G2고, G2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더라. 예. 절대 참조는 이 식을 어디에 갖다 붙여도 요 위치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자,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D3번식을 복사해서 예를 들면 J4번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V 짠! 그럼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붙여넣기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참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식이 D3번식이 바로 왼쪽에 있는 셀 하나 곱해주고 곱하기 G2를 곱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I4번을 참조하고 곱하기 G2. G2는 어디에 갖다 붙여넣기를 해도 요 식을 또 예를 들면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G2는 어때요? 요거 클릭해봐도 G2, 요걸 클릭해봐도 G2, 요걸 클릭해봐도 G2, 요걸 클릭해봐도 G2. 왜냐면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수식을 어디다 갖다 붙여도
동일한 위치만 계속해서 참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절대 참조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예. 수식을 다른 데다 복사를 하더라도 계속 같은 위치를 고정해서 참조를 해야 될 일이 가끔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수식을, 엑셀의 수식을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참조를 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해가 되셨죠? 아까 우리 인쇄 옵션 줄 때 첫 번째 행을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려고 할 때 1:1이 아니라 $1, $1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죠. 그 달러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렇죠. 절대 참조의 의미였어요. 세상 두 쪽이 나더라도 무조건 첫 번째 행, 절대값 첫 번째 행을 참조해 라는 의미로 엑셀이 달러라는 값을 거기에 추가했던 거다. 이제 그것도 비밀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제 그 차이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절대 참조, 상대 참조는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배울 혼합 참조예요. 예,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참조 클릭. 자, 이번에는 연차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자, 원금은 50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 이 국민저축은행이 1년 차에 주는 이자율, 2년 차에 주는 이자율, 3년 차에 주는 이자율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차에는 4.9%, 2년 차에는 5.2%, 3년 차에는 6.8%를 줘요. 원금에 대해서. 그러면 1년차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500만 원 곱하기 4.9%가 윤장아 씨의 1년치 이자가 되는 거고요. 2년차 이자는 500만 원 곱하기 5.2%가 되는 거고요. 3년차 이자는 500만 원 곱하기 6.8%가 돼서 예, 이렇게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제 아래로 쭉 복사하게 되면 4.9% 참조하던 게 어떻게 돼요? 1로 내려오고 1로 내려오고 1로 내려오고 내려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산식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참조하는 펀드 원금은 상대 참조로 돼 있는데 이 이자율은 뭘로 참조돼 있어요? 절대 참조로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아래로 쭉 복사하면 이자 제대로 나올까요? 해볼게요. 자, 이자가 이렇게 쭉 아래로 복사하니까 예, 1년차 이자는 아까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예, 1년차 이자는 제대로 계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 산식을 그대로 제가 2년차, 3년차 계산해 볼게요. 자, 2년차도 계산해 보고 3년차도 계산을 해봅니다. 자, 이 수치들 어떤 느낌을 주세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예, 일단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4.9%, 5.2%, 6.8%. 그러면 1년차 이자가 24만 5천 원이면 그거보다 더 큰 값, 또 그거보다 더 큰 값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급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자가 왜 급감하죠? 자, 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자가 왜 급감했는지. 자, 봅시다. 이 식 어떻게 지금 참조되고 있나요? 2년차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원금 곱하기 2년차 이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년차 이자 곱하기 1년차 이자율을 곱하고 있네요.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 내가 참조한 수식이 그렇게 생겨먹었죠?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에 있는 C3를 상대 참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그대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참조하던 게 그대로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참조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원금부터가 틀려먹었어요. 그죠? 원금을 C열을 참조해야 되는데 지금 뭘 참조하고 있다? 엉뚱하게 D열을 참조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이자율도 2년차 이자율 적용해야 되는데 얘 지금 뭐 적용하고 있죠? 1년차 적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절대 참조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동일한 셀만 계속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여넣기 해도 1년차만 참조하게끔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2년차 이자도 2년차로 안 이동하고 계속 1년차를 참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로는
수식 여기 하나 입력해서 얘를 왼쪽으로도 복사하고 아래로도 복사해서 쫙 복사를 하면 이렇게 각자의 그 원금과 이자가 정확하게 쫙 이렇게 계산되게끔 만드는 게 기존의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는 좀 더 복잡한 참조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게 혼합 참조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혼합 참조는 뭐냐면 행 또는 열 중에 하나만 고정하고 다른 하나는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달러를 열 주소 앞에다가도 붙이고 행 주소 앞에다도 붙이면 절대 참조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행도 고정하고 열도 고정하고 둘 다 고정하겠다는 거죠. 참조의 위치를 둘 다 고정하겠다는 건데, 이 혼합 참조에서는 행 주소 앞에만 달러가 붙든가 열 주소 앞에만 달러가 붙든가 둘 중에 하나에만 달러가 붙는 경우를 우리가 혼합 참조라고 해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걸 활용하면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퀄 1년차 이자는 우리가 그냥 상대 참조식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원금 곱하기 뭐죠? 1년차 이자율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요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수식을 아래로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고 해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고 해볼게요. 아래로. 그러면 C3는 뭐가 되죠? 아래로 한 칸 붙여넣으면 C4가 될 거예요. C4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C4가 돼야 되죠. 왜 그렇죠? 아까는 윤장한 원금을 참조했지만 이제는 홍길란 원금을 참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한 칸 내려오는 걸 생각해 보면 C3가 C4가 되는 거는 잘 된 일이죠. 그런데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I3도 한 칸 내려오니까 I3가 아니라 I4가 되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돼야 되죠? 계속 I3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I와 3가 있는데 이 중에서 I가 고정돼야 됩니까? 3가 고정돼야 됩니까? 지금 문제는 왜 생겼죠? 3가 4로 바뀌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I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3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3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고정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I에다가도 달러를 붙이고 3에다가도 달러를 붙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3에다가만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고정돼요? 3만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얘를 요 아래다 붙이든 요 아래다 붙이든 요 아래다 붙이든 이자가 다 제대로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요 수식을 바로 옆에 2년차 이자 쪽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옆으로 복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3 곱하기 I3에서 C3는 뭐가 될까요? 이걸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C3가 아니라 이제는 D3가 되는데 D3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원금을 참조해야 되잖아요. 원금은 C에 있어요, D에 있어요? C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D로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아까처럼 이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대상을 이자로 한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C가 D로 바뀌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C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달러를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복사해도 어떻게 돼요? C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3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3죠. C3가 그대로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I3인데 3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3일 텐데 I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뭐를 참조하겠어요? 한 칸 옆으로 왔으니까 I를 참조하지 않고 J를 참조하겠죠? J를 참조하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죠. 2년차 이자니까 2년차 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양쪽에다 달러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1년차 이자율만 계속 참조했는데 요 I에 있던 달러를 없애버리면 이제는 1년차 참조하던 게 2년차로 요걸 다시 옆으로 옮기면은 다시 3년차로 이렇게 같이 옮겨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I를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2년차, 3년차 이자율이 이렇게 한 칸씩 이동돼서 참조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C는 계속 원금은 계속 같은 데를 고정하고 있고 요 3은 윤장화일 때는 3을 참조했다가 홍길란일 때는 4를 참조했다가 강태윤일 때는 5를 참조했다가 이제 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참조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달러 C3는 열이 고정된 혼합 참조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고요. 이 I 달러 3 뒤에 있는 I 달러 3는 행이
normally 고정된 혼합 참조의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혼합 참조로 되어 있는 수식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 우리 아까 시뮬레이션 했지만 얘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쭉 카피를 해도 이제는 제대로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옆으로 복사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도, 자, 보시면 이거는 그대로, 그죠? 이제는 i가 아니라 J열 통해서 2년차 이자가 반영이 되고, 또 옆으로 가면 이제는 K열 해서 K열 3년차 이자가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복사를 해도 어때요? 문제 없이 각 연차에 해당되는 이자가 올바르게 계산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합계가 정확하게 제대로 산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의 참조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혼합 참조라고 부른다. 그거를 이번 주차의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혼합 참조의 개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혼합 참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은 다양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 셀이고, 요거는 혼합 참조로 되어 있는데, A와 3 중에 뭘 고정했나요? 3만 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쭉 복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쭉 복사하면 예상되는 값은 어떻게 되죠? 상대 참조니까 300이 400으로 내려오고, 400이 500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 6, 700 이렇게 내려오겠죠. 왜냐면 얘는 A3지만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한 칸 내리면 A4가 되고, 이렇게 내리면 A5가 되고, 이렇게 하면 A6가 되고, 이렇게 하면 A7이 되겠죠. 하지만 3 앞에 달러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도 3은 계속 고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복사하면 다 무슨 값으로 채워지겠어요? 그렇죠. 300으로만 채워진다.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도 3은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까 A3만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가 열 주소를 고정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열 주소, 고객 주소가 아무것도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800은 900으로, 900은 1000으로 이렇게 같이 상대 참조가 열을 이동해 가면서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혼합 참조는 B라고 하는 열 주소 앞에 달러가 붙어 있어요. B를 고정하죠. 그러면 이거 옆으로 붙여넣기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돼요? 800, 900, 1000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값? 그렇죠. 800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혼합 참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습 문제 1번, 연습 문제 2번, 연습 문제 3번이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은 뭐냐면 요 노란 데에다가만 셀을 수식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노란 데에다 적절한 참조를 섞어서 수식을 입력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쭉 복사하고, 요거를 입력해서 쭉 복사를 하면 요거는 이제 부서별 총계가 쫙 들어오고요. 요거는 이제 분기별 총계가 합계가 쫙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분기별 점유율, 각 부서별 점유율이 여기 이제 수식이 쫙 이렇게 채워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표 만드는 연습을 한번 첫 번째 연습 문제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노란색에만 수식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이 녹색은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는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사과는 단가가 700원이에요. 배는 850원이고 감은 500원인데 대자든 중자든 소자든 포장재 값은 1000원이 무조건 붙어요. 그랬을 때, 자, 25개짜리 대자에는 사과든 배든 감이든 25개가 들어가고요. 중짜리에는 15개 들어가고 소짜리에는 10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체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예를 들면 사과 단가 곱하기 25개 더하기 포장비 1000원이 들겠죠. 그런 거 이제 수식을 여기다 넣는 건데, 여기 하나만 입력해서 옆으로 복사하고 아래로 쫙 복사했을 때 사과, 배, 감의 대, 중, 소 박스에 전체 원가가 자동으로 이 안에 딱 채워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연습 문제 2번이에요. 연습 문제 3번은 구구단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9단까지 있고 1, 1은 1, 1, 2는 2, 1, 3은 3, 2, 1은 2, 2는 4 쭉 해서 여기다가 수식 하나만 딱 채워 놓은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쭉 복사하고 옆으로 쫙 복사해서 쫙 복사를 하면
요 수식으로 이거를 전부 다 복사를 했을 때 요렇게 구구단표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세 번째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합 참조의 개념까지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연습 문제 2번과 3번까지도 좀 복잡한 응용 문제인데 충분히 잘 푸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푸는 거는 숙제예요. 예, 근데 제출하는 숙제는 아닙니다. 그냥 각자 해보시는 숙제이고, 요 숙제는 제가 이제 매주 차마다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주차 해당되는 줌 수업 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요게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강의가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좀 남았는데요. 요 세 가지 주제를 별도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번째 동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뒤에 나오는 셀 이름 나머지 많은 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짧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참조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남은 내용들은 저희 세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